고요 속의 부름. 모든 소음이 멀어질 때 진짜 질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이끌 수 있는가? 대답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사람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확신보다 망설임 속에, 명분보다 내면의 싸움 속에 리더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요 속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단 한 사람의 이름, 한동훈. 외치는 자보다 묵묵히 견디는 자가 끝내 길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압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기업경영원 요택 교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국민의힘 대선 패배 한동훈만이 살릴 수 있다입니다. 세부 질문으로는 국민의힘 대선 패배 후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 그 중심에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상을 뒤엎은 충격적 대선 패배로 보수 진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보수 진영의 구심점이 상실되었고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분석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6월 3일 치러진 21대 대선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49.42%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41.15%를 얻어 2위를 하였고 이준석 후보는 8.34%를 얻어 3위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만약에 김문수와 이준석이 단일화를 했다면 단순 합계로 49.49%를 얻어 이재명을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이 됩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책임론이 불거질 것입니다. 즉 국민의힘 내부에서 책임 공방이 시작될 것입니다. 책임론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름은 김문수일 것입니다. 그가 한독수와 단일화를 수용하겠다고 한 후 다시 뒤집은 입장은 국민의힘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사실 김문수가 통 크게 기존 룰대로 한독수와 단일화를 추진했더라도 상승 효과를 안고 있는 김문수가 이겼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문수 후보는 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둘째, 전략상 혼선입니다. 전략의 중심이 흔들리면서 혼선을 유발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셋째,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단일화 실패로 인해 중도층이 등을 돌렸고 기존의 보수층의 투표 참여율도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흔들린 당내 리더십의 대표적인 예가 윤 대통령과 선긋기 실패입니다. 이로 인해 독자적 정체성 확립에 실패했습니다. 둘째, 일관된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독립성 없는 우왕좌왕 준비 없는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의 발언 사례입니다. 그의 발언은 리더의 조직장악 부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홍준표의 해당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원로인 그는 끝끝내 선거 지원운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 탈당하여 국민의힘의 단결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준석을 지원하며 국민의힘을 돕지 않는 독자적 행보로 당의 역량을 분산시켰습니다. 이런 그 행동은 사실상 이재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태를 보이며 보수 진영의 승리 가능성을 저하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석의 조기 항복 역효과입니다. 선거 결과 확정 전 패배를 인정하는 발언으로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행동은 보수 지지층의 결집의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게 했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무책임한 지도자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정치적 계산도 실패했습니다. 조기 패배는 결국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선거 비용을 보전받으려는 술수로 인식되었으나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방향성을 상실했습니다. 정치적 방향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둘째, 극심한 내부 분열이 예상됩니다. 책임 떠넘기기와 패배 분위기로 가라앉았습니다. 셋째, 이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진공 상태를 가져올 것입니다. 즉 책임지는 리더의 부재로 정치적 진공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왜 한동훈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중심을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의 첫째 강점은 대중적 신뢰입니다. 그는 국민의힘 중진 중 유일하게 높은 국민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약속 지키기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그는 중도 청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확장성을 갖췄습니다. 셋째, 그는 대선 전후로도 흔들리지 않는 지지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한동훈의 강점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는 선명한 입장과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둘째, 그는 모든 일에서 책임 회피 없는 정면 돌파형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그는 판을 다시 짤 수 있다는 인상을 준 인물입니다. 한동훈의 세 번째 강점은 윤석열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균형적 위치에 있습니다. 윤심과도 비윤과도 거리를 둘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둘째, 계엄을 처음부터 반대한 그는 국내의 구조 재편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는 기존 계파와 다른 새로운 정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대표는 리더십 싸움입니다. 한동훈의 현실적 과제는 윤석열 지지 세력을 어떻게 끌어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유는 윤심의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지지층은 단순한 팬덤이 아닌 정당 내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이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 포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윤석열 지지 세력의 반발을 최소화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에 필요한 리더는 첫째, 통합자입니다. 갈등을 수습할 통합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설계자입니다. 메시지를 제시할 설계자가 필요합니다. 셋째, 전략가입니다. 미래를 보여줄 전략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역량을 갖춘 리더로는 한동훈이 유일합니다. 한동훈 외에는 마땅한 카드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호한 통합 메시지입니다. 책임을 따질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설 시간입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당을 다시 하나로 모아야 할 시간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발휘할 첫 번째 준비 과제는 당내 통합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갈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전을 담은 메시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윤핵관과의 관계입니다. 이들과는 적절한 거리두기 전략이 필요하지만 실체가 있기 때문에 포용 전략도 필요합니다. 셋째, 비전 제시가 필요합니다. 당이 함께 뭉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비전 제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준비 과제는 외연 확장입니다. 청년층, 수도권, 중도층의 관심을 끌어모을 전략이나 비전 제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준비 과제는 거대 여당 견제입니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한동훈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첫째 이슈는 국정감시 프레임 선점입니다. 여당의 국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선점해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감시자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는 대안 제시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닌 대안 제시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건설적인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국민의힘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한마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입니다. 패배에서 교훈을 얻고 더 강하게 일어서면 됩니다. 둘째, 리더십은
새롭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당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고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걷는 자. 모든 불확실함은 우리 안의 확신을 시험합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볼 때 누군가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빛을 찾아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 한 걸음은 확신이 아니라 책임에서 시작되고 명예가 아니라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흔들리는 신용 위에서도 다시 길을 묻는 자. 그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유가 되어 걷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길 위에 선 이름 한동훈. 모두가 지친 시대에 다시 깃발을 드는 사람. 우리는 압니다. 그가 걷기 시작할 때 국민의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경청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조직이 실패로 낙담해 있고 분열의 위기에 있는 조직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수였습니다.